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보상 체계를 통한 채용 모수 늘리기를 완료해라. 내가 원하는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세팅해라. 급여부터 해서 잘 세팅을 하자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사장인 나와 결이 맞는 직원 채용을 스타트해야 됩니다. 보통 20대 직원들을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채용했거든요. 면접 때 대표님이 하는 질문이 우리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게 질문부터가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얼마나 다닐지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근무 기간을 물어보죠. 짧게 다닌 분들은 당연히 짧게 다니니까. 그 다음 그만둔 이유도 물어보죠. 사장이나 직원과의 어떤 트러블 또는 관계성이 있었는지. 뭐 트러블이 있었어요 라고 특히 사장하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 직원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앞에서 아무리 뭐 예의 바르고 뭐 다 해도 채용 절대 안 합니다. 과거 근무 내용 같은 거 물어봅니다. 뭐 바빴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홀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주방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유무. 네, 20대 분들은 저는 졸업했는데 왜 다니려고 하는지, 그동안 뭐 했는지, 여기서 왜 일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대학교 다닌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자기 친구들하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주말이 쉬니까 회사원들이. 그래서 조금 이때 장기 근무자가 잘 안 나오긴 했더라고요. 제가 나이로 추려보니까 19살에서 23살 친구들이 진짜 오래 다니는 직원으로 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24살에서 25살도 괜찮긴 했고요. 26살에서 7살 요거 추천받지 않고 공고로 채용한 친구들은 잘 그만두더라고요. 이 나이대가. 그다음 30세 이상을 채용을 그 당시엔 잘 안 했어요. 주방 쪽 아니면 거의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저는 이제 30대에서 60대 위주로 채용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40세 이상은 당연히 많이 채용했죠. 여아줌마들은 당연히 채용해야 되니까. 홀 근무에 최적화시켰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당연히 많이 채용했죠. 55세에서 65세 요 사이에 많이 최적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뽑을 때는 힘들었던 거 위주로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어보긴 하지만 이거는 뭐 바빴던데 이랬냐, 매출 많이 나왔냐, 살면서 힘들거나 끈기 있게 해본 거 있냐, 그 다음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사장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의 바른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좀 친절하고 착한 그런 유형을 되게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모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면접 때 이렇게 질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근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퇴사할 수 있다. 3번 지각하면 우리는 퇴사 조건이 된다. 라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니까 지각할 때마다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채용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안 되는지, 뭐 하면 해고의 기준이 되는지. 스킬은 홀 같은 경우는 뭐 서빙의 반복이니까 한 달 정도면 거의 이제 좀 익숙해진다. 주방을 집중적으로 배우면 뭐 2-3달이면 좀 익숙해진다. 그래서 우리 스킬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있죠. 스킬이 중요한 업종들이. 뭐 횟집이나 중식이나 특정 업종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아니고서는 다 사실 되게 반복적이고 단순한 거라서 숙련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깃집을 했었을 때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되게 다 이 정도면 다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다닐 수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 정확하게. 우리는 좀 장기 근무자를 원한다. 젊은 친구들은 좀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은 잘 다니시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번, 3번 꼭 얘기를 해서 6개월만 다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다니면 더 다닐지 안 다닐지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범위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뭐 비슷하실 거예요. 고객이 입장할 때부터 식사하고 나갈 때까지 벌어지는 그냥 모든 일을 한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장에서 입사를 하시면은 대답할 때는 뭐 이렇게 좋초라는 구호를 꼭 하셔야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직급체계 설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급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킬적인 업무 설명해주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설명해주고, 마음에 너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분들 인사시켜주고 출근시키고, 아니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출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에서 60대 직원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면접을 많이 봐보니까 제가 한 8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근무기간 체크, 한 곳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게 됐고요. 그만둔 사유 체크했고요. 힘든 곳에서 일한 경험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이 바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좀 얘기해야 되고, 그런 데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전 채용을 안 합니다. 전에 일했을 때 하루에 500만원씩도 팔았어요. 뭐 그때 인원도 없었는데 막 이랬어요. 이런 분을 채용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죠.
인성과 예의 체크합니다. 서비스 주기에 잘 맞는 분인지 체크를 하고요. 저희는 기가 센지를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기가 세다고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조화가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급체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직급이 높으신 분들의 업무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주간의 수습 기간 후 계속 근무 유무를 상의합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일당으로 나오라고도 말씀 먼저 드리거든요. 파출로 그냥 계약하시고요. 일주일 뒤부터 상대방도 여기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저희도 같이 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좀 저만의 좀 그런 규칙인데요. 저한테 인사 잘 안 하는 분은 경고 2번 하고 내보냅니다. 사장한테 인사 안 하는 직원이 손님한테 인사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왔을 때부터 밝게 잘 안 하시면 제가 점장님한테 경고 먼저 줍니다. 인사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또 그러면은 저분 나갈 때 되신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고. 너무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 그러면 점장님한테 인사 잘 안 해요. 점장님 말 잘 안 따르고. 질서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도 있습니다. 질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 근무성을 제가 보는 측면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나요? 이제 답변 적고.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1년 이하면 탈락. 아시겠죠? 애초에 여기서부터 거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어떤 아이템이었고 어떤 일을 했나 물어보고요. 이전에 근무했던 곳은 이거 중요합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채용할 때 만족인지 불만족인지를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330 받았어요. 월차 없으셨죠? 없었어요. 저희는 350에 월차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370에 뭐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야간 근무자를 채용할 때는 야간에 근무한 적 있나를 물어봅니다. 근무한 적 없으면 아무리 바쁜데도 다 이랬습니다 해도 나갑니다. 이게 야간 체력하고 주간 체력이 정말 틀립니다. 전에 일했던 곳 중 바쁘거나 힘든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이거는 장기 근무성에 대한 제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막 50분씩 걸리는 분들이 2주 못 버티더라고요. 비 오고 눈 오고 뭐 좀 매장 바빠지고 하면 저 이제 못 다니겠어요를 3개월 안에 하더라고요. 대개는 한 15분 정도 범주? 아니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20분 정도 이내에서는 그냥 그래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들만의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전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채용 안 합니다. 인성, 예의는 그냥 제가 한 번 더 인지시켜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일했던 곳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한 편이셨나요?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고집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조화롭게 일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다른 건 다 완전 만점이었는데 요 한 단어가 고집 있는 편? 하지만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채용 안 했습니다. 까다롭나요? 근데 하지만 저는 모수를 늘렸잖아요. 채용의 모수를. 그럼에도 채용에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은 서비스업이고 많은 손님을 응대하는 게 기본인데 손님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편이셨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저 친절합니다 라고 대부분 하시는데 가끔 20%가 손님 대하는 게 어려워하면 채용 안 합니다. 퇴사 시 변수는요,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때 사전 조율을 좀 하는 편이신가요? 어차피 조율 안 해요. 나가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본인이 조율합니다 하면 그래도 이런 분들 나갈 때 한 3일이라도 시간 줘요. 아니면 일주일 시간 줘요.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신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급여 안내 다 해드리고, 저희 복리 규정 다 얘기해드리고, 궁금하신 거 다 답변해드리고요. 3일 이내로 연락드린다고 해드립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이 질문지를 가지고 점장님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이거 몇 차례 같이 해보면 이제 제가 없어도 이 친구가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가 명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실장님이나 점장님이 면접 볼 때 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질문하니까 제가 면접을 보지 않아도 저랑 똑같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채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채용과 해고가 제일 중요합니다.